자, 문학교과서 비상한 262페이지에 있는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수성과 최연이 겪는 세 번의 이별 만남을 정리해봅니다. 줄거리죠, 그렇죠? 첫 번째 만남에서 담장으로 시를 주고받은 뒤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첫 번째 이별. 이수생의 아버지로 인해 이생과 최연이 헤어지게 됐다 해서 부모의 반대,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별. 홍건적이 침입하여 최연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뭐라고요? 홍건적의 난. 자, 여기까지 홍건적의 난을 기준으로 전반만 후반 나눠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 부모의 갑자기 그쵸? 이별로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네. 화살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보 멍충씨. 자, 두 번째 만남은 보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별은 홍건적의 침입이 나타나. 이거 뭐하러 지었어? 그쵸? 그냥 놨던 긴데. 자,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나는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난 다음에 요 앞부분. 요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만남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봅니까? 현실 세계. 오케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이별을 우리가 뭐라고요? 비현실. 환상적인 세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죽음을 맞이하고요. 세 번째 만남. 죽은 최연이 환생하여 사랑을 이룬다라는 거에서 환신을 해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세 번째 이별, 이성화적은 명보의 법칙 때문에 저 명보의 법칙이 바로 세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만남과 이별을 세 번이나 반복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강조하려고 반복했고요. 게다가 또 한 번 뭡니까? 환생시킵니다. 다시 되살려요. 환신. 뭐라고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봤고요.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보고 관련하여 홍건적의 난이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된 까닭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강조하려는 거겠지, 그쵸? 우리가 앞부분에 봤었던 그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홍건적의 날 배경을 설정한 까닭. 자, 극단적 위험 상황 속에서 이별이라는 갈등을 형성한 거. 이수영과 최연이 죽음을 초월해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자, 뭐요? 죽음을 초월하여 다시 만나게 하죠. 그래서 이들의 사랑을 더욱 애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즉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밑에 참고 자료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의 최연이 부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노래를 통해 최연은 이전의 사건과 자신의 처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전의 사건과 자신의 처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즉, 지나온 그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떠나야만 슬픔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떠나야만 하는 슬픔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뭐예요? 인물의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거. 이 작품에서 노래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뭐예요?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그렇지?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서사적인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좀 잘 봐두시고요. 자, 4번. 이생규전은 전기적 요소를 찾아 효과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밑에 게 뭐냐면 용궁부연록이라는 작품이에요. 용궁부연록. 재미는 없습니다. 얘가 이제 용궁에 가서 이 주인공이 용궁에 가가지고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용궁이 이제 용왕이 확 자네 그 뛰어남을 내가 소문을 듣고 자네를 한번 대접해보고 싶었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남을 보여주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시습이라는 이 인물이 원래 오세신동이에요. 오세신동이라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그러니까 오세신동이 뭐냐면 5살 때 신동으로 불리는 애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소문을 듣고요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시를 적게끔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 너는 꼭 커서 이 나라의 볼품 있는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가지고 김습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단종 폐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김시습이 모든 그 공부를 때려치고 승려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선 자기가 지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용궁부연록에서는 그걸 그 중에서 뭘 이야기하면 자신 능력이 뛰어난데 세상 사람이 좀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 이해되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갈래는 한문소설이고 역시 전기소설. 네, 몽유소설인데 몽유소설은 이제 현실, 꿈, 현실이라는 요 구조를 우리가 이제 환몽구조라고 해요. 환몽구조를 읽습니다. 얘가 꿈을 꿔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기소설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기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왜? 용궁으로 가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용왕하고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전기성을 나타내고 환상적이다. 주제는 화려한 용궁 체험과 삶의 무상감. 그래서 특징. 자, 현실꿈, 현실의 몽유 구조, 즉 환몽 구조를 나타내게 되고 어릴 적 탁월한 글재주로 조정에 초대되어 세종의 칭찬을 받은 작가의 정기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됩니다. 이해되죠? 5세 신동이나 5세 신동이라고 불렸다는 자, 본문을 한번 가보봅시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역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죠? 한문 쓰면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고려 때에서 배경을 우리나라로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배경을 우리나라로 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한시덕을 가진 서생이 살고 있었는데 젊었을 때 글을 잘 지어 조정의 이름이 알려져 문서로 평판이 나 있었다. 어느 날 한 서생은 거처하는 방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편히 쉬고 있었는데 문득 청삼을 입고 복도를 쓴 관원 두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문득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전기성. 그렇죠? 갑자기 막 공중에서 이렇게 쓱 하고 내려오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죠? 자, 뜰 밑에 엎드렸다. 박연의 용왕께서 모셔오란 분부이십니다. 자, 용왕이 나타나죠. 용왕은 도교 사상이에요. 도교 사상. 신선주기 한 명이에요. 용왕도. 한생 깜짝을 낯빛이 변하여 말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 어찌 통할 수 있겠어. 더구나 용궁은 길이 아득하고 물결이 사나오니 어찌 갈 수 있겠소. 그래서 용궁은 비현실적인 공간이죠. 여기 말하듯이 비현실적인 공간. 두 사람 말했다. 준말을 음악기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들은 몸을 굽혀 서생의 소매를 잡고 문 밖으로 모셨다. 거기에는 과연 총말 한 필이 있었는데 금한장 옷굴레 누런 비단으로 배띠를 둘러놓았으며 날개가 돋쳐 있었다. 날개가 있어. 말에 막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전기성이 나타나는 것이. 자, 수종자는 모두 붉은 수건으로 이마를 싸고 비단 바지를 입고 서 있었는데 연암은 사람이나 됐다. 연암은이라는 건 한 10명 남짓. 10명 남짓 정도 되는 거지. 이제 모셔오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금한장 옷걸레 그냥 배띠를 둘러놓고 모두 붉은 수건으로 이마를 싸고 비단 바지를 입고 서 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분위기,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거.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자, 그들이 한 서생을 부축하여 마리에 태우니 일산을 쓴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기약이 뒤를 따랐다. 그 두 사람도
훌을 손에 잡고 따랐다. 훌이에요, 홀이에요, 이거. 한자를 보니까 이거 홀인데, 맞네, 그렇죠? 자, 오래지 않아 말이 공중을 향해 나니 말발굽 아래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것만 보일 뿐 땅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겠죠? 역시 전기성이 나타나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전기성. 잠깐 후에 벌써 용궁 문밖에 도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시 답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궁 부용론에서 한 서생이 용궁을 갈 때 타고 간 하늘을 나는 말인 총마와 용왕, 용궁 등의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고, 자, 이제 용궁본욕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늘을 나는 말인 총마, 용왕, 용궁. 그래서 전기적 요소, 전기성이 나타난다는 거. 이생규장전에서는 죽은 채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상과 함께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내용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전기적 요소는 사건 중에서 변화의 폭을 높여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독자의 흥미를 높여주고요.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5번 문제가 밑에 표현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정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생규장전이었습니다.